서울의 한 공군부대에서 특정 병사에게 각종 복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경찰 헌병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한 공군부대에서 황제병사가 있다, 이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2일 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네. 이 병사는 아마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에 있는 3여단 소속 병사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신용평가 업체의 부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게 된다면 거기 부사관이 빨래와 음료수, 즉 물을 배달했다. 그리고 이제 생활관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해서 혼자서 생활관에서 사용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졌고요. 네. 저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동기생들 생활관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안 맞아서 줄여라,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사 중인 내용은 이제 3개인데 무단 외출, 가족과 불법 면회, 그리고 부모 지시에 따라서 생활관 샤워실 공사가 있었느냐, 또 TO, 즉 정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가 부대에 배속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거 3가지는 조사 중인데 하나는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무단 외출해서 가족과 불법 면회를 했다. 네. 나머지 2개 정도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신빙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 병사 아버지는 이제 금융사의 부회장을 사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우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군, 이 상병에 대한 수사를 군사경찰에 의뢰를 했는데 보통은 감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이 끝나고 난 뒤 수사로 전환되는 게 일상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감찰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기도 한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군에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감찰 조사만으로서는 진실에 대한 규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하기 힘들 때, 네. 그럴 때 이제 감찰 영역에서 군형법 위반 사안이 나왔을 때는 이게 군사경찰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지를 어떤 출입증을, 외출증을 받지 않고 이탈해가지고 이 혐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군형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경찰로 공군 감찰에서 넘긴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또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거의 없었을 정도다라고 상당히 이제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군 내에서도 이제 자정 능력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방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왜 안 됐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건에 관련돼 가지고 법과 규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으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유력 인사 자제의 특혜 문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별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런데 당시 담당자 코너링 발언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왜 이 사람을 운전병으로 뽑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담당자였던 경위가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 다른 대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이행 여부만 물어봤는데 이젠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 어느 부대에서 어떻게 복무를 했는지 좀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경우는 이제 집이 좀 돈이 많은 어디 부회장 아들이긴 하지만 고위공직자는 아닙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이제 2017년에 대선 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보직 실명제 그리고 보직 변경 이력 추적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아예 고위공직자 자녀들은 아예 전방에 배치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공개 여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그 보직을 맡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까지 하는 것은 뭐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또 약간 상충되는 그런 네.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그 군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아닌데요.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황당해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미필자입니다. 또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자, 뭐 사회 지도층 등등의 노블레스 오블리제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 문제가 되는 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볼게요. 한 대령이 2년 동안 약 180번 가까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여러 가지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폭로도 나온 상태입니다. 공군 정말 말이 아닌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군인권센터에서 그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권센터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 대령과는 이전에 이제 촛불시 계엄영문권 특별수사단장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수사를 은폐 축소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부 제보로 폭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4월 달에 이 전 대령이 다시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탄이 터진 것 같은데 일단 이 군인권센터 발표의 이제 기준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이 전 대령은 무단 지각 조퇴 형태로서 상당히 그 많은 횟수의 근무지 이탈을 했다. 그리고 이제 활동비, 즉 이 수사 활동비 같은 경우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 코로나19 감염 그 바이러스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그래서 지난 그 2월 17일 날 네. 이 사람이 그 자가 격리 대상자로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산책을 하다가 뭐 적발이 된 적이 있다. 뭐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인권센터에서는 뭐 형사고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이제 3월 달부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국방부에서 감찰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달 말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군 법무 이 병과라고 하는 것이 군의 체계상 수사라든가 징계에 있어서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그 병과인데 만약에 이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뭐 그것은 이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고 이번에 이제 전반적으로 법무병과의 어떤 그 분위기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의 여러 면을 좀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